윤석열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이 해외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있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해외 진출 기업, 교민, 유학생을 동원한 중국의 정치 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원식 안보실장은 보도를 본 적은 있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엔 8년 전인 지난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이런 식의 마구잡이 논리로 질문하자 대통령실 소속 신원식 안보실장도 선을 그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근거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96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상 외교의 최종 책임자가 국내 정보, 수사기관이 확보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설을 사실상 주장한 겁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졌던 윤석열 대통령.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계엄이 실패하고 궁지에 몰리자 양국 간 협력을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돌연 중국을 겨냥한 음모론을 던집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중국의 위협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 계엄 선포 당시 담화에서도 포고령에도 일절 언급된 적 없었던 내란 실패 후 급조된 논리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주장 이후 호응이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선관위 중국 간첩설 등 근거도 없는 혐중 가짜 뉴스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극우 유튜버들은 이를 사실인 양 퍼뜨렸습니다. 갑자기 탄핵 반대 세력이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확대 재생산된 가짜 뉴스를 다시 탄핵 심판의 변명 논리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팩트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혐중 아니면 간첩. 이른바 종북몰이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 특유의 선동 방식이 비난의 명분만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뀐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그 논리의 출발점은 북한이 주적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먹히지를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개발해낸 이제 중국 위협론을 두고 나온 겁니다. 노년층의 레드 컴플렉스와 중국의 한한령 이후 높아진 청년층의 반중 정서를 함께 자극해 지지세 키우기에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런 비난 공세에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한국의 국내 문제에 중국을 끌어들여 정치적 관심을 돌리려는 싸구려 술수라며 이례적인 수위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수출 규제 완화 등 실리를 얻고자 했던 정부와 업계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근거도 없이 타국을 비방하고 외교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대통령의 행보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에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판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숫자를 알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46호증에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금 지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몽을 함께 하겠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한국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거나 또는 국회 일당의 대표가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